안녕하십니까. 퀀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산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 저녁에 리포트를 발행했고 6월 21일 날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6월 20일 기준으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방위산업 국내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1일 날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업들이 일제히 조금 약간 좀 재료 소멸의 느낌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또 기회가 될지 한번 저희 리포트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저희 퀀트K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K 리포트 란에 또 이렇게 우리 또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리포트고요. 상한가를 향해 진격하라. K방산 세컨드 사이클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이번 K찬스에서도 멘토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 또 여기 K찬스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수강 신청 안으로 들어가시면 K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3분기에서도 요 K찬스 내에서 엔미티 분쟁이라는 단어 내에서 방산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3분기 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도 국내 방산 업종들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같이 천천히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위산업 얕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방위산업 업종에 대해서 계속 비관적인 이제 시각들이 있는 부분들은요. 현재의 글로벌 분쟁이 멈추면 어떡하나, 전쟁이 끝나면 어떡하나. 하지만 이미 시작된 심리적 불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군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비축 물량도 상당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긴장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바로 옆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런 부담감에 최근에 나토에서는 국방비를 GDP 대비해서 2%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니다. 무슨 너네 2%냐. 2% 갖고 부족할걸? 4%까지는 올려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도 안 됐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 국방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의 방위산업,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산에 1,000조 원을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위산업 두 번째 사이클을 외치는 이유는 이 탈세계화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각국의 방위비 증진에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폴란드 그리고 호주, 이집트 지난해 뭐 2020년도부터 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 방산들이 각국으로 낫가는 그런 이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열렸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1차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 그리고 요 국가들 외에도 아시아 국가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정학 리스크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요. 중국, 대만,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홍해 쪽에 있는 예멘의 반군, 후티 공격 등 여러 가지 지정학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북한에서 똥으로 된 아니고 오물을 넣은 풍선이 날라온다라든지 심심치 않게 국경선을 넘어 왔다가 들어갔다 뭐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뭐 러시아도 또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해서 서로 뭐 이제 손을 맞잡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어떤 이제 글로벌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향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이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재무부라든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그런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안을 축소하고 있고 방위비를 1,000조 이상에서 더 뭔가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나라들이 또 방위비를 증진시켜야 되는, 인상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글로벌 방위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연초부터 상승을 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경우에는요, 1분기 매출액이 YOY로 14% 성장을 했고요. RTX 같은 경우는요, YI로 12%, 영업이익은 7%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이제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 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주목할 점은 실적 성장을 제외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 해상, 항공, 우주 모든 영역에서 각 기업들은 수요 증가를 염두하고 있고 해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 증설 그리고 운영의 효율화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틈새 시장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제 그런 거죠. 뭐 독일의 전차 아니면 미국의 뭐 제트기 이런 틈새 시장을 우리나라가 잘 노리고 있어요.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가성비가 높은 방산으로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틈새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군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쳤을 때 국내 방산 기업들의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동유럽 쪽도 또 올해 내에 이런 또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방위비가 계속 증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방산도 어느덧 10위권까지 올라왔다. 근데 사실상 이 10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의 그렇게 뭐 또 이제 뭐 요 하위 뭐 중하위권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그 5위 이하로는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 제일 뭐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기본적으로 좀 이제 군사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국방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직접 무기 생산보다는 이제 약간 좀 되파는 약간 좀 그런 성향에서 수출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어서 국내 방위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 방산 신드롬을 이어갈 아메리칸 드림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1일 날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하나그룹이 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진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7월 달에 또 이제 LG 넥스원의 비궁 역시도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테스트가 통과되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올해냐 내년이냐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 방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리온 스매시라는 요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또 이제 연동되는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들의 밸류 체인들도 같이 시장에 참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뭐 미국향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함정 MRO 시장, 그러니까 MRO라고 하면은 이제 분해 조립, 개조 뭐 이런 시장을 말하는데요. 이 시장도 굉장히 빨리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해상 국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요 355 쉽골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국 내 조선소 건조 능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호주, 일본 등 이제 약간 좀 이제 동맹국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폴란드 잠수함 MRO 선정 사업권이 7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미 국방장관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나오션도 살펴보고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한번 살펴본 이런 사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유럽 방위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25배 PER 기준으로요. 25배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북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약 17배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EPS 기준으로 하면요. 로키드 마틴은 한 70배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방산들 같은 경우는 6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 방산업체들 중에서 EPS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로 빽빽입니다. 뒤에는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국내 방위산업 수요 이벤트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하는 또 국가에 대응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제 수출 실적이라든지 품목, 대응하는 품목들이고요.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참고해 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또 이게 여기 2024년도 기준인데 만약에 정말 미국의 방산 시장이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게 되면 2024년보다 당연히 2025년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이제 사실상 방위산업 업체들이 이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가 반영된 실적이 이미 FN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또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뿐만 아니라 25년 기준, 26년 기준으로도 살펴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고 좀 이제 뭐 차트도 좀 이제 저가에 있는 그런 방산업체들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2024년도 하반기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 한번 또 차분히 좀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방산업체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 이제 저희 K찬스를 통해서 언급해드린 기업들도 관심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위산업들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를 넘어서 또 내년까지도 좋은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정말 국내 방위산업체들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좀 기원을 하고요. 앞으로도 퀀트K 좋은 리포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